네. 코로나 시대의 교육, 학습 결손에 대해서 잃어버린 세대가 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TVN 인사이트 뉴노멀 강연쇼 미래 수업 부분에서 중앙대 교수님께서 나오신 얘기입니다. 코로나로 학교 못 가는 아이들이 성인 되어서도 IQ가 낮아진다. 즉 코로나19 현상이 초등학교 저학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심할 경우에 50%의 성적 하락이 우려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유는 기초학습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설명했습니다. 특히 기초학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수학. 수학을 우리 기초가 없으면 거의 뭐 다음 진도 못 나가고 나가더라도 결국 다시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어 그는 저학년의 장기적인 학습 손실이 성인이 되어 낮은 IQ와 관련이 있다고 해 이제 완전히 이제 놀라게 했죠. 그러니까 IQ하고 이제 요 감각을 주로 이제 받는 뇌가 이제 받지 않습니까? 이 정보들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결국은 뇌의 발달이 안 되고 발달할 기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없어진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박물관 가기도 어렵고 도서관 가기도 어렵고 짝꿍도 없고 소풍도 못 가고 운동도 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 전에 세대들은 이미 이런 걸 다 했고 그런 정보들이나 그런 감각들이 다 뇌에 저장돼서 뇌가 발달했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뭐 위드 코로나나 아니면 코로나 없어진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정말 또 정상으로 나타날 이제 커 나갈 거고 했을 때 이 지금 세대 이 시기 결정적 시기죠. 이 시기에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 기초학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커서도 인지기능이 저하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학자들이 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발달 기회를 놓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뭐 일부분 얘기 아니라 우리나라 초, 중, 고 전부 관련된 얘기고요. 전 세계 다 똑같죠. 전 세계 학생 수가 이제 16억 명인데 거의 뭐 95%, 99%가 똑같은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IQ가 7 떨어진다. 그다음에 저희 나라도 학습 결손으로 인해서 양극화가 많이 발생되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제 더 공부 잘하게 되고 못하는 아이들은 더 못하게 되고 그래서 잃어버린 세대가 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저학년의 발달 기회 상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영향을 준다 해서 가장 중요한 왜 저학년이 중요하냐 뇌가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시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의 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당신의 뇌, 미래의 뇌. 한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읽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서점에서 그냥 다 읽어버렸습니다. 집에 이제 근처에 서점이 있어서 식사를 하고 제가 이제 좀 걷다가 서점에 계속 방문해서 요즘 뭐 어떤 책이 나오고 있는지 해서 뇌에 관련된 책들은 거의 어떤 책들이 서점에서 꽂혀 있는지 거의 제가 다 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외국인 분이 쓴 책하고 한국 분이 쓴 책하고 문체가 다르고 번역이 좀 다르니까 그래서 이분이 쓴 내용 중에서 이 책의 내용 중에서 딱 3가지 부분을 제가 잘 읽었어요. 결정적 시기, 공부 잘하는 방법. 궁금하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방법. 3번째 창의력. 그래서 결정적 시기에 대해서 오리하고 독도를 얘기합니다. 오리하고 독도. 오리하고 독도하고 결정적 시기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1973년 노벨 생리의학상 콜라트 로렌츠라는 분이 저 오른쪽에 보시면 머리 하얀 분이 그분이신데 옆에 보면 그 오리가 따라다닙니다. 밑에 보면은 오리랑 같이 물 위에 떠 있고요. 그렇죠?
네. 그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네, 음속을 제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정 적시가 있다는 거죠. 오리는 1시간입니다. 오리가 알에서 깨어나서 1시간 동안 어미를 딱 저런 다른 쪽에 있게 하고 사람이 거기에서 딱 있으면 오리는 이 사람이 우리 엄마구나, 우리 주인이구나를 알게 돼요. 그 프로그램화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어떤 실험을 했냐면 오리가 깨어난 다음에 5시간 이후에 어미가 4시간 정도 있고 4시간 지난 다음에 5시간 후에 가봤더니 이제 잘 쓰다듬어도 주고 뭐 이런저런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느낀 게 오리한테는 1시간이겠구나. 1시간 결정적 시가 있구나. 요때만 하면 나를 졸졸 따라다니겠구나 하고 다른 실험을 해보죠. 그러니까 고양이는 4주에서 8주. 예, 4주에서 8주 때 뇌가 완전히 이제 다가오는 정보에 대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스폰지처럼 완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원숭이는 1년. 네. 그럼 여러분 사람은 몇 살 때인 것 같습니까? 네. 사람은 10년에서 12년.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10년에서 12년인데 여자는 10년, 남자는 12년. 우리 초등학교 가보면 여학생들이 더 키가 큰 아이도 있고 말도 더 잘하고 생각도 더 깊고 더 빠르지 않습니까? 예. 뇌가 여자분들이 더 빨리 발달하죠. 대신에 빨리 노화가 되죠. 네. 그래서 요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결정적 시기 때 지금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서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했던 게 오리담이 독도인데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자라나 뇌가 대한민국 현실에 최적화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이 제일 살기 좋은 거죠. 고향에 가면 마음이 편하고 결정적 시기에 그 사람의 뇌가 거기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일본 사람에게는 독도가 일본 땅인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결정적 시기에 그런 내용들을 많이 받으니까 당연히 그냥 객관적인 거죠. 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설악산에 놀러 가는데 중국 분들이랑 놀러 가는데 손님 모시고 놀러 가자고 해서 이제 설악산을 모시고 갔는데 이렇게 이제 쭉 가다 보면 절이 있지 않습니까? 절 입구에 한자로 쫙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 분이 저기 뭐라고 써있냐고 나한테 묻길래 몇 글자 읽다가 내가 몇 글자인지 못 읽었어요 하니까 아니 한국 사람이 한국 땅에서 저런 걸 못 읽냐 하더니 하는 말이 우리 중국 사람은 저 한자를 다 읽고 다 무슨 뜻이 다 안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원래 한국이 옛날에 중국 땅이었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중학교 때 아니 초등학교 때 이런 교육이 받았겠구나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초등학교 때는 거의 이제 뭐 수학이라든가 어떤 이념의 편치 이제 들어가지 않은 이제 기초적인 이런 수업을 하는 게 이제 적당한 거죠. 그래서 요 결정적 시기에 대해서 딱 3가지 김대식 교수 이제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가 얘기하는데 결정적 시기라는 것은 왼쪽에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이 시기에 경험하는 것들은 우리 뇌에 들어와 탁탁탁 박히는 거와 마찬가지다.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이 시기에 경험하는 것들은 우리 뇌에 들어와 탁탁 바뀌는 거와 마찬가지다. 왜? 뇌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시기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아이들 6살부터 10살, 12살에 어떤 걸 넣을 거냐 이 질문이 딱 나오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걸 넣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보통 코로나 시기에 집에 많이 있으면 거의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그쵸?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우리 아이들의 어떤 미래를 그다음에 이 뇌에 대해서 이 결정적 시기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분들은 다를 거예요. 그죠? 두 번째,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책에 나온 내용인데 학습의 정석은 존재하는 정보들 간의 연결성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다. 이게 공부의 정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뇌 안에 있는 모든 정보는 시냅스와 시냅스가 강화된 상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기억이다. 즉, 이 연결성, 즉 신경만 연결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 잘하는 방법이 A는 A대로 외우고 B는 B대로 외우고 C는 C대로 외우고 섬처럼 그냥 주입식, 암기식 공부가 아니라 A는 B와 어떻게 해서 연결되어 있고 B는 또 어떻게 연결돼서 C와 연결되고 C는 또 어떻게 연결돼서 D와 연결돼서 계속 연결하자는 거죠. 그래야 공부가 된다는 겁니다. 예, 어떤 얘기인지 아셨죠? 그 다음 창의력.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창의력이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제가 딱 주어지면 어떻게 풀 거냐. 예, 사고력이라고 하고 예, 더 뛰어난 건 이제 창의력이죠. 뇌과학적 입장에서는 간단하다. 왜 간단하냐? 가능한 한 많이 뇌 신경망의 연결성을 유지하는 것이 창의력의 기반이다. 그래서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가 공부 잘하는 방법이 뭐냐? 창의력이 뭐냐? 뇌 과학적 입장에서 딱 판단했을 때는 뇌 신경망 연결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뇌가 만들어지는 시기, 뇌는 만들어간다. 뇌 발달 시기도 있다. 요 표를 보시게 되면 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요 2, 4 한번 다시 포인트를 한번 볼게요. 여기 아이고 네, 잘 보이시죠? 더 화면을 한번 크게 해보겠습니다. 여기 2, 4, 6, 8, 10, 12는 월입니다. 월. 2달, 4달, 6번째 달, 8번째 달, 10달. 예. 그 다음 여기 2, 4, 6, 8, 10은 연도예요. 연도. 여기는 예, 개월수입니다. 그러면은 뇌가 발달한 시기를 보면은 처음에 감각 운동 피질이 있습니다. 감각 운동 피질. 감각 운동 피질이 언제 발달합니까? 예. 이 피크를 보시면은 거의 1년 안에 감각 운동 피질이 다 만들어져요. 예. 1년 안에. 아이가 딱 태어나고 빛이 들어오고 울면서 그러니까 뇌가 만들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뇌가. 그죠? 예.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면서 우리 대한민국 지도를 보면 이제 고속도로 지도가 있죠. 우리 80년대 고속도로를 보면은 거의 몇 개 없어요. 그런데 지금 2020년도, 21년도 우리나라 국도 뭐 지도 뭐 고속도로를 보면 엄청나게 펼쳐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60, 70년대 고속도로 도로 현황하고 지금을 보면은 그렇게 쫙 펼쳐지면서 감각 운동 피질이 1년 안에 다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뭘 해야 하냐면 아이들이 운동 계속 어떻게든 자기 혼자서 일어나서 걸어다니게 해야 돼요.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뭐 태우고 다니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운동 피질이 발달이 안 됩니다. 그 운동 피질이 발달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운동선수를 못하게 되고 운동의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 두정역 측두엽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1년에 피크를 가장 높은 피크를 보이고 한 6살, 8살 정도 그래서 한 10살 정도면 이제 마치게 돼요. 두정엽 측두엽이. 그럼 두정엽이 뭐 하느냐? 두정이 뭐 합니까? 감각 정보를 이제 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공간이라든가 뭐 크기, 뭐 형태, 위치 뭐 이런 걸 이제 비교하고 예, 연합하겠죠. 근데 두정엽이 발달이 안 되면
우리 흔한 말로 이제 길치되는 거죠. 길치. 야, 여기가 어디야? 여기 위치가 어디지?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두정엽이 발달이 안 돼 있다. 나중에 뭐 이렇게 길 막 물어보시는 분들에게는 야, 너 두정엽이 발달 안 돼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다음 축두엽. 축두엽이 어떤 부분입니까? 네, 기억하고 베르니케 영역이 있어서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벌써 여기 보시면 8살, 10살 때까지 다 끝나요. 그 다음 요 전두엽이 있습니다. 뇌사령관, 뇌시. 좀 찾아가면 안 될까요? 지금 되고 있네요. 아 그래 여기 아무도 안 계세요. 네. 이 전두엽 부분이 14살. 예, 요때 다 끝나게 돼요. 그러면은 뇌 발달 시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겠습니까? 아이들 교육시킬 때. 물론 중요하지만 예,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예, 한 번 더 넘어갈게요. 4세부터 22세 대뇌피질, 예, 대뇌피질. 우리 인간, 동물하고 다른 우리 인간 뇌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대뇌가 있다. 대뇌피질이죠. 대뇌피질의 발달 범위를 보니까 여기 이쪽 보시면은 여기 이쪽이 남자고요. 이쪽이 여자입니다. 보시면 쭉 내려오면은 여학생들이 10살 때 가장 높은 10살, 11살 정도 되고 남학생들은 12살, 13살 요때 전두엽과 두정엽의 피질이 제일 발달돼 있다. 예. 그다음 축두엽은 16살, 예, 여자는 17살까지 예, 축두엽이 아까 기억력하고 언어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 모두 16살 때까지 발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이 일 하면서 상담을 해보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아주 기대하고 예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딱 되면서 사춘기 오면서 이제 포기하는 학부모도 생겨요. 아유 쟤는 누구 닮아서 저러냐 그런 말 나오고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고 학교 선생이 좀 그런 것 같고 해서 다 남 탓해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요 뇌 이 변화를 봤을 때 몇 살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까? 16살까지. 중학교 3, 고1 때까지는 뇌를 발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예, 쉽게 발달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예, 결정적 시기에 예, 뇌 신경망을 발달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결정적 시기가 언제냐? 저는 6살 때부터 예, 10살 때까지로 봅니다. 예, 6살 때부터 10살. 예, 이때 김대식 교수 말처럼 머리에다가 완전히 그냥 다 심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때만 다 심어 놓으면은 아주 편합니다, 여러분. 저희 브린트 프로그램 중에 영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영어 단어 4,200개.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교과서에서 나오는 영어 단어 수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배우는 교과서 영어 단어 수가 4,200개 됩니다. 그 4,200개 영어 단어를 요 결정적 시기에 4,200개 영어 단어를 결정적 시기에 딱 집어넣으면 우리 엄마, 우리 저기 이제 교수 따라다니듯 저건 우리 엄마야 이렇게 기억하듯이 4,200개 영어 단어가 머릿속에 확 박혀버립니다. 예. 그래서 인지능력 향상의 결론 6살 때부터 10살 때 어떻게 뇌를 발달시키고 신경망을 발달시키고 어떤 교육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신경망을 발달시키는 방법이 뭐냐? 뭡니까? 예, 뉴로 피드백입니다, 여러분. 예, 뉴로 피드백 효과는 신경망의 발달이고요. 대뇌피질 신경망 해서 태어났을 때부터 생후 1년 된 뇌가 있는데 이렇게 뭐 세포가 막 꺼뭇꺼뭇한 게 세포를 얘기하는데 이 세포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신경망이 많아지면서 뇌가 발달한다. 그 다음에 이 신경망은 죽을 때까지 신경망이 발달되고요.
죽을 때까지 수초화라고 해서 이제 축사계란 부분을 이제 연결시킨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또 자세한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죽을 때까지 신경지표가 신생된다. 해서 우리 뭐 학습에 관련된 얘기 하고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 인지 능력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뉴로피드에 훈련시켜서 치매는 걸리지 말아야죠, 그죠? 훈련시켜서 치매 없게 만들고 우리 아이들 6살 때부터 훈련하면 됩니다. 우리 뉴로하모니 하시면 뭐 4살, 5살 때 뭐 할 수 있냐 하시는데 좀 기다리셨다가 7살 때, 8살 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뭐 14살, 15살 늦은 거 아니냐? 아니요. 16살, 17살까지 발달하고 늦은 아이 19살 때까지 전두엽이 다 발달돼요. 발달될 때 훈련시키는 게 아주 빠른 효과가 나는 거죠. 즉 여기 왼쪽 사진 보시면은 신경망이 끊어져 있고요. 이쪽은 신경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뇌로 살 거냐. 그 다음 신경망이 끊어져 있는 상태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하고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리고 이 신경망을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파나톡스가 하는 뉴로피드백이라는 겁니다. 더 재미있는 얘기 말씀드리면은 2014년도 노벨 생리의학상에 해마 부분에서 세포 2개인가 3개가 하는 일을 발견했어요. 그게 노벨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뇌에 대해서 정말 어떤 분은 1%도 모르고 있다,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10%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분도 계시고 돌고래가 몇 프로 사용하죠? 저 영화를 봤는데 루시라는 영화를 봤는데 돌고래가 뇌의 20%를 사용한답니다.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뇌를 쓰고 있는 동물이 돌고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음파를 쏜답니다. 초음파를 쏴서 물속에서 그 초음파로 뭐 소통하고 한다는데 우리가 정말 뇌를 20% 쓰면 우리 인간들이 그 뭐 텔레파시 보내고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여튼 미지의 세계고 그래서 이 효과가 어디까지 나올지 모릅니다. 인간 뇌의 능력이. 여기 표를 보시면은 우리 IQ 평균 50%가 90에서 110이고요. 130 넘어가면은 2.5%고요. IQ 70 이하도 2.5%입니다. 0.5%가 IQ 140이에요. 근데 저희는 150도 가능하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IQ가 높다는 것은 김대식 교수와 박병원 대표님의 공통적인 말은 뭐냐면 뇌의 신경망이 잘 발달돼 있다는 겁니다. IQ 150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고 우리 기성세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응을 누르시고 웃는 표정을 좀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주파수입니다. 5살 때 6Hz, 7살 때 7Hz, 10살 때 8Hz 이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나오지. 만약 10살 때 8Hz인데 6Hz밖에 안 나오면은 뭡니까? 발달장애나 지적장애 의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10살 때 여러분 한 7살 때나 8살 때 무조건 여러분 뇌파 검사 해야 돼요. 주변에 뇌파 검사하지 않은 부모님들 계시면 혼내주세요. 그냥 눈으로 보는 거하고 과학적으로 검사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15세에서 45세, 15세에서 45세를 보시면은 11Hz가 나옵니다. 11Hz. 그죠? 요 11Hz가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나오는 주파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분들은 몇 Hz를 만들어줘야 돼요? 11Hz. 1초에 11번 뛰는 리듬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안 만들어주면 또 나쁜 부모님들이죠. 우리 아이가 9Hz야. 그러면 1초에 9개의 정보를 처리하는 거고 저 아이는 1초에 11개의 정보를 처리하는 거예요. 자, 1초에 2개, 10초면 20개, 그죠? 1분이면 120개.
그럼 1분에 120개 정보를 처리하는 아이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죠? 근데 계속 우리 아이는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학원을 바꿔볼까? 교재를 잘 바꿔볼까? 아니야, 뭐 인강 어떤 선생님을 들어볼까? 그런 거보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서울대 갈 수 있는 뇌를 만들어 놔야죠. 그죠? 여러분 자녀분들의 주파수가 얼마입니까? 관심 없죠. 예. 무조건 찍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각 지역에 있는 지사장님들이나 센터장님들 다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뇌파 검사 한번 하세요, 여러분. 건강검진에 뇌파 검사 안 하잖아요, 뇌 검사. 예. 뭐 지금 IQ 얘기하고 있다가 뭐 이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예.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했던 사례입니다. 2003년 10월호 유아교육 전문지 폴라리스에서 나온 사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은 지금 8시 반인데요. 좀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8시 50분 정도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 전문지 폴라리스 2003년 10월호 중에서 경북대 체육교육과 김진구 교수님이 경북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유아들 상대로 두뇌 훈련이 IQ 증진에 미치는 결과를 시험해보고 광고를 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응시했고요. 5살에서 7살 뭡니까? 결정적 시기에 있는 유아들로 성별 구성을 맞추고 지능 분포를 다양하게 해서 30명 선발했습니다.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IQ 검사를 했고요. 선발된 30명 평균 IQ는 115. 예. 그래서 한국정신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뉴로하모니를 갖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 예. 또 밑줄 쳐야겠네요. 이틀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디 갔죠? 예. 이틀에 15분. 예. 우리 5살, 7살 애들 앉아있으면 훈련 안 하려고 하고 막 발버둥 치고 막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이틀에 여러분 이틀에 15분간 6가지 훈련 프로그램으로 2가지 사용 과정에서 3개월 했습니다. 이틀에 15분 3개월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 넘어가겠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뇌파를 검출하는 이제 헤어밴드를 머리에 두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5분도 앉아있지 못하고 안절부절했고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은 일반 컴퓨터 게임과 비슷한 훈련 프로그램에 대체로 재미있게 응했습니다. 예. 컴퓨터 게임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단순한 훈련 프로그램에 일찍 실증내지 않도록 미리 아이들에게 이 훈련 프로그램은 컴퓨터 게임과 비슷하나 두뇌를 훈련시키는 특수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게임하고 다르다 주의를 주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게임을 한 달 반복하니까 점점 실증내거나 짜증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뭐 했냐? 이때 아이들이 이제 잘하는 아이들의 뇌파를 보여주고 자신의 뇌파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격려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다음 대체로 IQ가 높고 뇌가 안정되어 있는 아이들의 뇌파는 낮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으나 IQ가 낮고 불안정한 뇌를 가진 아이들은 뇌파가 높고 산만하고 불균형적인 분포를 가진 아이들이 있었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뇌파가 안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네. 한 달이 지나서 실증내고 짜증내면서 훈련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면 굉장히 신기하고 자신이 변화되고 있고 머리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에 기분이 좋아져 다시 훈련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나자 학부모들이 먼저 아이들의 행동에 변화가 생긴 것을 느꼈고요. 행동이 차분해지고 지구력과 집중력이 증가하여 한 가지 일에 진지하게 오랫동안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효과가 있었고요. IQ가 높은 아이들의 학습 효율이 높아졌고요. 2달이 지나니까 IQ가 낮고 주의 산만한 아이들에게 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학습 태도도 좋아지고요. 산만한 행동도 눈에 띄게 사라졌고요. 3개월 뒤에 훈련을 마치면서 다시 IQ를 검사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라운 결과. 우리 누로하모니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제 놀랍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결과.
IQ가 평균 10점이나 올랐고요. 많이 오른 아이는 20점이 높게 올랐고요. 3개월 만에 IQ가 10점이 올랐다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연구에도 발표된 적이 없었고 실험에 참여한 중요합니다. 모든 아이들의 IQ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국 심리학회에 발표하면서 국내에 이제 많이 하게 됐고요. 환희 유치원 사례입니다. 전라남도 나주 광주에 있는 환희 유치원 사례인데 이제 반을 나눠요. 이제 뉴로 피드백, 뉴로 하모니 반하고 일반 아이들 반하고 틀린 점이 있냐? 확연한 변화가 있었다. 확연한 변화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아이들 특유의 산만함과 부산스러움이 많이 사라지고 그 어떤 묘한 집중력과 차분함, 침착함이 반 전체에 이렇게 풍겨났다고 하고요. 언어로 딱히 표현이 불가능한 일순간 느껴지는 순간 집중력이 아주 경이적이었다. 뭐랄까, 반 전체 아이들이 일순간 아주 평온하면서도 확 깨어나서 선생님 말에 쭉 몰입을 하는 순간이 있다고 할까요? 예. 예,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다는 거죠. 하나 좀 모았어. 그러니까. 그다음 요 사례는 요 사례는 대교 우리 학습지회사 있잖아요. 대교에서 발표한 사례입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여기 IQ 24, IQ 14, 1, 7, IQ 14, 13, 20 있습니다. 이게 IQ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예, 몇 달 만에 여기는 2달 했습니다. 2달. 대교 변화관리팀에 있었고요. 사전과 사후검사 결과 차이 비교 결과 대부분 점수 향상이 높게 났고 이는 뉴로하모니 훈련이 긍정적 효과로 파악될 수 있으며 특히 단기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이 큰 요인이 되었다. 해서 이 팀이 이 결과를 발표하면서 저희하고 대교하고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이쪽 분들이 다 나오셔서 대치동에 상담센터를 만들면서 독자적 행보를 갔죠. 네, 하지만 아까 경북대 연구하고 지금 이 사례는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는 중학생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은 이제 천안에 있는 젤라 유치원 사례입니다. 그리고 요 박사님이 이제 장순욱 박사님인데 논문까지 같이 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 전두엽 EEG 뉴로피드백 훈련과 UI 뇌기능 및 지능 발달에 대한 연구해서 정상적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개월간 뉴로피드백을 진행했고 논문을 쓰기로 결심하고 뉴로피드백 훈련을 4개월 시작해 10월에 끝냈는데 회당 20분씩 공통점들이 있죠. 회당 20분씩이라는 겁니다. 보통 15분에서 20분씩. 90여 회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들 하나하나를 일일이 챙기면서 특성을 발행해 나갔고요. 그해 말 한 6개월 정도 했을 때 30% 정도가 영재 판정을 받았고요. 이에 고무돼서 논문 이후에 훈련을 더 지속했죠. 대부분 영재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총 60명으로 알고 있고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훈련 결과는 대성공이었고 그 일대에 한 100군데 유치원에 뉴로피드백의 도입이 유행처럼 따라했다는 겁니다. 다음 사례, 이건 이제 그분이 발표한 논문이고요.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제가 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일본 도쿄대학에서 엄청난 일이죠. 일본 도쿄대학 뇌과학부 1800년대에 나온 학교인데 뉴로하모니를 갖고 9개월을 검증합니다. 뇌과학부 시노하라 교수님인데 9개월 동안 뉴로하모니를 갖고 검증을 하는데 깜짝 놀랐다. 우리 뉴로하모니 하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맨날 놀랬답니다. 놀랐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9개월간의 결과로 90% 이상의 학생이 성적이 향상되었다. 그 다음 이와 반비례하다시피 공부 시간은 줄어들었고요. 학습 농도가 높아졌고요. IQ 테스트는
전원 성적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한 거 똑같죠. 경북대 그 연구랑 거기도 전원 IQ가 올라가고요. 일본에서도 했을 때 일본 아이들이 전원 IQ가 향상이 됩니다. 네. 그럼 만약에 올라간 IQ는 지속이 되느냐? 그 연구를 고려대학교에서 심리학과 김현택 교수님, 지금 이제 정년 퇴임하셨습니다. 김현택 교수님 심리학과 팀에서 뉴로하모니 사용 이후에도 개발된 두뇌 능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요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뉴로피드백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아까 요 대치동 학원 사례에서 아까 그 대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교 변화관리팀이 이거 대박 사업이다 하시고 대교랑 파나톡스를 연결시키지 않고 본인 이제 그분들이 독자적으로 대치동에다가 요 뇌센터를 만들어서 2006년도에 4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멘토 땡땡땡 이름이란 이름으로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두 번째 질문이 뉴로피드백 센터를 기원하기 동기는 무엇인가 하니까 2004년 대교에서 뉴로피드백 유용성을 검증하고 일산에서 뉴로피드백 센터를 운영할 때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 훈련시켜 봤는데 뭐 이제 어마어마했다는 얘기죠. 예. 요 사례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보시면은 어떤 걸로 했냐 보시면은 훈련 프로그램 보니까 뉴로피드백 알파파 강화반, 훈련 프로그램 뉴로피드백 수험생 코스반, 네, 이렇게 해서 뉴로피드백 프로그램을 짜서 학생들을 학원처럼 이렇게 운영된 사례입니다. 예. 요 학습장애 아이 사례가 있는데요. 창원 성산에서 하춘식 센터장이 보낸 사례입니다. 한번 이 사례를 한번 볼게요. 중학교 3학년인데 훈련 이유가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과목당 20점이랍니다. 과목당 20점. 집중력이 떨어지고 수업 이해가 전혀 되지 않고 학원을 보내도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게임을 밤늦게 가지 않는다. 게임을 수면 부족 현상이 있고 휴대폰을 찾아내서 게임을 반사한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을 찾아내는 집중력, 주의력은 대단한 겁니다. 이 아이. 근데 이 아이가 1년 이제 1월 달부터 4월 달 딱 3달 훈련한 결과인데 결과를 보면 공부를 하면 훈련 전에 비해 알아듣기 쉽고 이해가 잘 되고 수학이 80점, 영어가 70점 올랐습니다. 게임을 적게 하고요. 20점이 수학이 80, 영어가 70점 오른 거죠. 뇌가 어떻게 변했냐? 1월 달 뇌입니다. 3월 달 뇌고요. 뒤에 뭐 셀타 뭐 죄송합니다. 델타 세타 리듬 상당히 줄어들고요. 요 집중력 부분, 베타 부분이 완전히 안정이 되고요. 그죠? 그다음 조절 지수를 보니까 이 친구가 휴식 주의 집중력이 휴식이 11점, 주의력이 25점, 집중력이 21점이에요. 그럼 가장 부족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휴식이죠. 휴식이 짧으면 이 아이가 공부를 왜 못합니까? 휴식 때문에 그렇죠. 뇌가 피곤해서 그런 거죠. 뇌가 피곤해서. 근데 이런 뇌파를 찍지 않으면은 얘가 게임 때문에 그런 물론 게임을 하니까 잘 못 자는 거죠. 근데 과학적으로 측정이 딱딱딱 돼서 나오죠, 여러분. 그럼 이 친구한테 어떤 훈련 시켜줘야 합니까? 훈련 모드 휴식 훈련 시켜주는 겁니다. 했을 때 주의지수, 뇌가 얼마나 각성되어 있냐 이 점수가 30점대에서 3월 달에 몇 점 올라갑니까? 60점대로 완전히 올라가고요. 다음 스트레스 저항력, 스트레스 지수가 1월 달에 43, 31점. 그러니까 그냥 부모님이 뭐 얘기하면 그냥 스트레스 짜증이에요. 너 공부했냐면 짜증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몇 점으로 올라갑니까? 스트레스 저항력이 75점대로. 너 공부했니 하면 화나지도 않고 당연히 부모님이 나 걱정돼서 하는 말로 이해되는 거죠. 이렇게 3개월 만에 아이가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뭘로요? 뉴로피드백으로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지금 코로나 시기에 문제점, 학습 문제점,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 방법, 창의력에 대해서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하고 파나토스 박병훈 대표의 공통점
뇌 신경망에 달려 있다. 그리고 뇌 신경망은 뉴로피드백 훈련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뉴로피드백을 했을 때 어떤 사회가 나오는지 다 읽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보시면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다. 당신의 뇌도 천재 뇌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해서 다음 시간에는 천재 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IQ 4위인 분이 나와서 두뇌 개발 비법을 얘기해요. 천재 만드는 두뇌 개발 비법이 있다. 그게 뭐냐? NPEC이다 얘기입니다. NPEC 트레이닝. 예, NPEC 트레이닝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파나톡스 프로그램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그중에서 오늘 말씀드린 프로그램은 1단계만 말씀드린 겁니다. 1단계. 1단계 갖고 IQ 15, 20 올라갔다는 내용입니다. 예. 2단계, 3단계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1단계 내용 빼고 2단계, 3단계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건지 예,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하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파나톡스의 이 학습 능력에 대한 진정한 핵심, 예, 진정한 핵은 2단계, 3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1단계만 계속 활쏘기 하신 다음에 뭐 재미없다, 뭐 이걸로 아니냐, 이걸로 뭐 끝나는 게 아니고요. 2단계, 3단계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 천재 만들어야죠. 그죠? 예. 그래서 다음 화요일 날 IQ 향상에 관련돼서 2탄 천재뇌 만들기 제가 자료 또 준비해서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우울증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날 10시에 통합내센터 정기 워크숍이 있고 금요일 날 2시에 파나톡스 정기 워크숍이 있습니다.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금요일 날 2시 파나톡스 사업단 정기 워크숍에 사업자가 아니시더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들으시면 되고요. 거기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 신제품 사용법, 신제품 가격 정책, 신제품 보상 판매 정책, 그 다음에 의료기 등록 현황, 그 다음에 생산 현황, 그 다음에 향후 출시될 제품 현황에 대해서 금요일 날 2시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이 전달해 주시고 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제 연락처 다 아시죠? 010-4674-7496 이 번호로 카톡 주시면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거 다 답변해 드리고요. 질문 많이 주시면은 그 질문들 모아서 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한번 시간을 잡아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50분 정도 했는데요. 설명 잘 들어서 감사하고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